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초입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2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이 애덤 세이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CNN에 이어서 세이프 위원장은 1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이끈 의회 대표단이 3시간가량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 머물면서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세이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검토되고 있고, 유일한 문제는 얼마나 빨리 실현되는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만 의회 대표단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그 주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문을 놓고 통화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의회 대표단은 전투가 동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새 국면에서 어떤 지원을 우선 바라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에게 권고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이프 위원장은 더불어서 시가전 유지였던 북부 전선과는 달리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평원지대여서 이 러시아군의 탱크를 근거리에서 매복 공격하는 전략은 더는 유효하지 않고 장거리 포격전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이프 위원장은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330억 달러 수준의 추가 지원을 미국 의회에 요청한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군사 장비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안, 또 그들이 겪는 인도적 위기와 전쟁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다 그러면서 정보위원장으로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도 확인했다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최고 지도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 4월 24일에는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후에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회담에 대해서 영국의 가디언지는 26일 이런 보도를 했었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약화를 보고 싶다라고 밝힌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목표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이날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생각하는 단계로 변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확고하게 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 4월 30일 의원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또 회담을 가졌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러시아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 최고위 인사입니다. 미국 하원 의장은 미국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이은 승계 서열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셈인데요. 그만큼 최고위급 인사가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감사를 표하고자 이것에 왔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미국이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4월 24일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 키이우 방문에 대해서 첫째, 지금부터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당사자가 미국으로 사실상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러시아 푸틴에게 결코 패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실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맞아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죠. 사실 5월 9일에 승전 기념일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포함해서 동남부 일대를 완전히 장악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승전 퍼레이드를 하면서 종전을 선언할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이미 물 건너갔죠. 그러면서 푸틴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을 푸틴이 직접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 내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군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러시아는 피할 길이 없는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전면전 선언은 패배 선언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연장전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어보겠다. 이런 심산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전면전은 러시아라는 국가를 송두리째 재물로 올려놓고 아예 도박에서 보면 올인 하는 식으로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바로 이렇게 러시아가 국가적 존망을 건 도박을 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그동안에 푸틴이 해왔던 압박 전술을 역으로 바이든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로 들어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이거 역사적 사건이 되겠는데 이 푸틴의 러시아에게는 이제 칼을 내놓아라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만약 푸틴이 전면전을 선언한다 그러면 이건 확전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미국을 비롯한 나토군은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것은 푸틴한테 제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무모한 도전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러시아에 대한 최후의 압박 카드는 이미 그 시동이 걸렸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방문 예고 말고도 질 바이든 여사도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를 방문한다. 이렇게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시간 5일 워싱턴을 출발해서 루마니아에 6일 도착해서 군부대의 미군 장병들을 만난 다음에 7일에는 수도인 부크레슈티로 갈 예정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의 루마니아 방문은 현재 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어서 슬로바키아를 방문해서 미 대사관 직원들을 만난 후에 역시 슬로바키아로 피난해온 우크라이나인들을 만나서 위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마친 후에 9일 미국으로 귀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질 바이든 여사의 루마니아하고 슬로바키아 방문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길닦이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인도적 성격의 방문을 한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적 정치적 목적의 방문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9일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에 도착한 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5월 9일에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어떻게 치러질지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관점에서 푸틴은 선택을 잘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푸틴은 어떤 선택을 하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푸틴의 운명을 내건 패배가 될지 아니면 러시아의 운명까지 내건 그런 도박이 될지는 푸틴 스스로가 선택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푸틴이 지금 이 크렘린 궁 안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휩싸여가지고 오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푸틴의 휘하에 당당하게 푸틴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만들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부하들은 이미 감옥에 다 갔든지 아니면 숙청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러시아 억만장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가 족벌주의, 노예근성, 아부가 득세하는 구제불능 사회가 됐다 그러면서 전쟁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비판했다가 러시아 정권의 보복 때문에 수십조 원 재산을 강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에서 어떻게 푸틴에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푸틴 때문에 러시아의 운명까지 어두운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